여러분, 밤마다 다리를 주무르고 계시나요? 잠깐 멈추세요. 오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몸이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 거의 2분 중 1분이 겪고 계시는 이 야간 다리 경련,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불편함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혈관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 증상을 방치한 어르신들 중 18분 중에 4분 정도는 결국 혈관 수술대에 오르게 되십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리에 생긴 핏덩어리가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서 생명을 잃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안타까운 건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증상을 만나시면 하시는 행동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국 달려가서 마그네슘 영양제부터 한 통 사시는 것. 다른 하나는 옆에 주무시는 배우자를 깨우셔서 아픈 다리를 힘껏 주무르게 하시는 것. 그런데 이 2가지가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2가지 방법이 헛수고인지, 그리고 진짜로 3초 만에 다리쥐를 사라지게 만드는 비법이 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다리쥐가 그냥 피곤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위험 신호인지 딱 보시면 구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한밤중에 다리가 돌처럼 굳어 비명이 나올 때 3초 안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2가지 기술을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비싼 영양제 없이도 다시는 다리쥐가 찾아오지 않게 만드는 식탁 위에 해답과 잠자리 환경 바꾸는 방법까지 전부 알게 되십니다. 이 영상은 혼자 보시기엔 아까운 정보입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분, 자녀분, 특히 따로 사시는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제 진료실에 2달 전에 오셨던 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권영석 어르신, 올해 64이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사셨습니다. 22살 때부터 42해 동안 배를 타시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신 자랑스러운 아버님이시죠. 제가 처음 진료실에서 권영석 어르신을 배웠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습니다. 64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어깨가 단단하시고 팔뚝에 힘이 넘치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당당하신 어르신이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해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밤이 오면 그날 또 지옥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힙니다 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권영석 어르신은 지난 3달 동안 거의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1~2번이던 게 한 달이 지나자 매일로 바뀌었고요. 권영석 어르신 사모님 말씀으로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다리를 부여잡고 뒹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모님도 같이 우셨다고 합니다. 2분이서 한밤중에 안방에서 같이 우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거친 바다와 싸워오신 아버님이 고작 종아리쥐 때문에 배우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영양제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권영석 어르신은 이미 마그네슘 영양제를 3달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라 3종류를요. 동네 약국에서 추천받으신 거,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광고하던 거, 그리고 서울 사는 며느리가 사다 준 수입산까지 전부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에 영양제 값으로만 8만 원이 훌쩍 넘게 쓰고 계셨는데요. 제가 권영석 어르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그네슘 수치가 오히려 정상보다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부족이 아니라 과잉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위장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진 건 마그네슘 과다 섭취의 전형적인 부작용이었고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혹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습이 겹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비슷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약국에 마그네슘이라는 글씨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사서 드시는 분, 인터넷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홈쇼핑에서 영양제를 또 주문하시는 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을 챙기려 노력하시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다리쥐가 났을 때 왜 영양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뒤에 이어질 응급처치법과 예방법이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원리를 모르고 방법만 따라 하시면 며칠 하시다가 또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하시면 평생 가는 습관이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평생 가는 습관을 오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드려 볼까요?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우리 다리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수축 스위치입니다. 이게 작동하면은 근육이 딱 짧아지면서 힘을 내죠.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이 스위치가 켜집니다.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 같은 이완 스위치입니다. 이게 작동하면은 근육이 스르륵 풀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쉴 때 이 스위치가 작동해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고요. 젊으실 땐 이 두 스위치가 아주 조화롭게 번갈아가며 움직입니다.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자연스럽게 번갈아 밟는 것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예순이 넘으시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두 스위치를 조정하는 신경 센서가 녹슬기 시작합니다. 특히 브레이크 스위치, 즉 이완 스위치가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려고 누웠는데요, 뇌에서는 이제 쉬자 하고 브레이크 신호를 보내는데 신경 센서가 고장난 상태라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수축 신호, 그러니까 엑셀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버려요. 쉬어야 할 근육에 갑자기 힘을 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네, 바로 한밤중에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그 끔찍한 야간 경련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밤에 주로 쥐가 나는 걸까? 낮에는 왜 잘 없을까? 이 부분도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발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의 모든 분들이 발끝이 이불 아래쪽으로 쭉 뻗어 있는 자세로 주무시죠. 마치 무용을 하는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족저 불곡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가 되면요, 종아리 뒤쪽 근육이 이미 가장 짧게 수축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팽팽하게 긴장된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또 잡아당기라는 신호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확 끊어지거나 엉켜버리는 것처럼 우리 근육이 갑자기 돌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60세 이상 1280분을 2회 동안 추적 관찰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야간다리 경련을 호소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하셨던 분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2%는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정상보다 높으셨어요. 그런데도 밤마다 쥐가 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10분 중에 8분은 마그네슘을 아무리 드셔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 결과 여러분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몇십만 원씩 영양제에 돈을 쓰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잠자는 자세 자체를 살짝 바꿔서 종아리가 미리 짧아지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신경 센서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녹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마그네슘이 아니라 비타민 B 복합체와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담당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 반면에요, 비타민 B와 타우린은 신경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거든요. 전혀 다른 영역인 겁니다.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수도관만 교체하고 있는 셈이죠. 실은 전기 배선이 문제였던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 가실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셨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야간 다리 쥐의 진짜 범인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신경 센서 고장 더하기 잠자는 자세 문제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세대입니다. 젊으셨을 때 자식 키우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내 몸은 저 뒤로 밀어두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제 와서 다리 하나 불편한 걸로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신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손에 들린 귀한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열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신경 센서 고장에 의한 야간 경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다리 쥐가 만약에 제가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는 3가지 위험 신호와 겹친다면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 쥐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권영석 어르신도 처음에 제게 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바로 그 세 가지였습니다. 다행히 권영석 어르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셨지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150분 중 23분은 실제로 혈관 질환이 숨어 있었고 그중 4분은 그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감별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감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분이 해당되지는 않으신지 꼭 체크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본인 다리 상태를 확인해 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30초가 혹시 모를 큰 사고를 막아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잠시 숨 고르시고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그게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혈관 응급 상황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오늘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는 핀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혈관 질환을 그냥 쥐겠거니 하고 넘기시다가 때를 놓치신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위험 신호는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다리 깊숙한 곳에 흐르는 큰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병입니다. 우리 몸 안의 고속도로가 갑자기 사고로 막혀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왜 무섭냐 하면요, 다리에 생긴 그 피떡이 어느 순간 똑 떨어져서 혈관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게 심장이나 폐에 도착하면 바로 폐색전증이라는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혈관외과 자료에 따르면요, 이 폐색전증은 발생하시는 분들 중 3분의 1이 첫 1시간 안에 생명을 잃으신다고 합니다. 정말 1시간이에요. 그만큼 급한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 방법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양쪽 다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양쪽 종아리 굵기가 비슷하신가요? 여기서 만약에 한쪽 종아리만 유난히 퉁퉁 부어있다면요, 그냥 쥐가 아닙니다. 혈관에 피떡이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피부 색깔이에요. 부어있는 쪽 다리 피부가 붉게 변해 있거나 살짝 자줏빛으로 보이시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만져보시는 건데요. 부어있는 쪽 종아리에 손을 대보세요. 반대쪽보다 따뜻하신가요? 마치 핫팩을 대고 있는 것처럼 뜨끈하게 열감이 느껴지신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증상이 하나라도 보이시면 절대 그 다리를 주무르지 마세요. 혈관 속에 이미 피떡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위를 강하게 주무르면요, 그 피떡이 떨어져서 심장으로, 폐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말초동맥 질환이라는 병입니다. 이건 첫 번째 심부정맥 혈전증하고 정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혈관이 피떡으로 꽉 막힌 거라면 이번 건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피가 제대로 안 통하는 겁니다. 특히 다리 쪽 동맥이 좁아지면요, 우리 발끝과 종아리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근육이 굶주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굶주린 근육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경련을 일으키고 통증을 호소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세 넘으신 어르신 중에 말초동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8분 중에 1분꼴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흔한 병이에요. 이 병을 구별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째, 발 온도를 보세요.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는 다리는 따뜻하고 붉은 빛이 돌지만요,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다리는 반대로 차갑고 창백합니다. 양말을 벗으시고 양쪽 발을 만져보세요. 한쪽 발만 유난히 시원하거나 하얗게 보이시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발등 맥박을 짚어보세요. 발등 한가운데, 그러니까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목 쪽으로 손가락을 약간만 올려보시면요, 거기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그곳에서 콩닥콩닥 맥박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잡히시면요, 그 다리는 지금 피가 잘 안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걸으시면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평소에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시다가 잠깐 쉬시면 괜찮아지시고 다시 걸으면 또 아프시고 이게 반복되시지 않으세요? 이 증상을 의학 용어로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다리가 파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근육이 일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증상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혈관 전문의를 찾아가서 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해지면 발가락부터 색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요. 초기에 발견하시면 약과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하지 불안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이건 앞에 두 병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앞에 두 병은 아프다 하고 표현하신다면 이 병은 불편하다 혹은 근질근질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표현을 빌리자면요. 다리에 개미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 같다. 종아리 안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감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병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증상은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실 때 가장 심해집니다. 그런데요, 다리를 움직이시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려고 누우시면 종아리가 가장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시고 밤새 다리를 이리저리 흔드시거나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에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약 7%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중 실제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전체의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10분 중에 2분도 안 되세요. 나머지 8분은 그냥 잠 못 자는 병이겠거니 하고 수면제만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 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걸 넘어서요. 이게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크게 올린다는 연구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자료에 따르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3년 이상 방치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대략 2.4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 못 자는 게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줄이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문제가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리 쥐약이나 마그네슘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치료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증상이 의심되시면 일반 내과가 아니라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쪽 다리만 퉁퉁 붓고 붉고 뜨겁다면 심부정맥혈전증입니다. 절대 주무르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세요. 둘째, 한쪽 발이 차갑고 창백하며 발등 맥박이 약하고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시는 간헐성 파행이 있으시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혈관내과나 순환기내과로 가세요. 셋째, 움직이면 편안해지는 기분, 나쁜 감각이 가만히 있을 때만 생긴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신경과로 가세요. 이 3가지가 해당 안 되시면요, 뒤에서 알려드릴 단순 경련 처치법과 예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배우자께서 밤마다 다리가 쥐가 난다고 호소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우리 가족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엄마, 종아리 한쪽만 붓고 뜨거운지 꼭 확인해봐. 이 한마디가 어머니 목숨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요, 권영석 어르신 말씀이 만약 그때 며느리가 이런 영상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본인도 그냥 영양제로 버티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자식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가족의 관심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 이 3가지 위험 신호가 없다는 걸 확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파트에서는 밤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우리 집 안방에서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 신경과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교육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배우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통증에 비명 지르시는 일 없이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으시게끔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밤중에 종아리가 갑자기 돌처럼 굳어서 비명이 나오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3초 안에 그 지옥 같은 통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은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제로 어르신들께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기계도 필요 없고 옆에 사람도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손과 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있는 힘을 다해서 종아리를 꽉꽉 주무르는 겁니다. 왜 주무르면 안 되느냐? 원리를 이해하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쥐가 났다는 건 이미 근육이 최대로 수축해서 의학 용어로는 근섬유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기면 쥐가 풀린 뒤에도 며칠 동안 그 부위가 욱신거리고 멍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여러분 다리에 이미 혈전이 생겨있던 상태에서 세게 주무르신다면요,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폐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아니라 신경의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름은 상호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린 시절에 타보셨던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죠. 우리 다리 근육도 똑같은 원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과 정강이 앞쪽 근육이 시소처럼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한쪽에 힘이 들어가면 반대쪽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도록 우리 뇌가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리적 반사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쥐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아리에 쥐가 나셔서 아프시면 침대에 앉으시거나 다리를 뻗으신 자세로요, 발가락을 여러분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끝을 잡고 몸 쪽으로 확 젖히시면 됩니다. 이때 발등이 여러분 얼굴 쪽을 향해야 해요. 이 자세를 취하시는 순간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 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쪽에 힘을 줘야 하는구나 하고 인식하고 동시에 종아리 뒤쪽 근육에 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강제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빠르면 3초, 늦어도 10초 안에 쥐가 스르륵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나이가 드시면 배가 좀 나오셔서 손이 발에 안 닿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시면 몸이 잘 안 움직이시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가지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침대 옆에 수건이나 얇은 띠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쥐가 나면 그 수건을 발바닥에 걸치시고 양손으로 당기시면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둘째, 벽에 발바닥을 딱 대시고 꾹 미는 방법도 있어요. 마치 벽을 밀어내듯이 발바닥에 힘을 주시면 자동으로 발등이 몸 쪽으로 꺾이면서 정강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발등을 몸 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너무 아파서 다리를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시는 비상기술입니다. 이름은 인중자극법이에요. 인중이 어디인지 다 아시죠? 코 바로 윗입술 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그 홈 자리입니다. 쥐가 나서 도저히 못 견디실 때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그 인중 부위를 아주 세게 꾹 누르시거나 꼬집어 주세요.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강하게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리에 쥐가 확 풀립니다. 이게 민간요법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엄연히 뇌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에는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관문이 있어요. 이걸 관문 조절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뇌는 여러 곳에서 통증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새로운 신호를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처리하고 있던 오래된 신호는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보내고 있던 통증 신호가 갑자기 얼굴에서 들어오는 강한 자극 신호 때문에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뇌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리 근육에는 진정 신호가 전달돼서 경련이 풀리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이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구열이라고 부르는 응급혈자리인데요. 옛날 의원들이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가장 먼저 누르시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신경이 예민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현대 뇌과학이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석 어르신도 이 방법을 배우신 뒤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다가 그날 밤에 실제로 쥐가 났을 때 해보셨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 평생 이렇게 황당한 마법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요. 진짜 3초 만에 풀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당장 이렇게 하세요. 침대 옆 협탁에 수건 한 장을 올려두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3번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쥐가 나면 첫째 발등을 몸쪽으로, 둘째 인중을 세게 누른다. 이 2가지를 미리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연습한 대로 움직입니다.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허둥지둥 하지 않도록 오늘 밤부터 준비해 두세요. 이제 더 이상 주무시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실 일도 없고요. 옆에 계신 배우자 깨우실 일도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조절한다는 그 자신감이 생기시면요, 밤이 무섭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2가지는 어디까지나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입니다.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제부터는 쥐 자체가 거의 찾아오지 않게 만드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내용이에요.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작은 습관 몇 가지만으로도 다리 쥐의 빈도가 확 줄어듭니다. 권영석 어르신은 이 예방법을 2달간 실천하신 뒤로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쥐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매일 밤 쥐 때문에 고통받으시던 분이요. 예방법 첫 번째는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간 다리 쥐의 진짜 원인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신경 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 드셔야 할 영양소도 바뀌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는요, 우리 신경세포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수초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비유하면 전선 바깥의 피복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 피복이 벗겨지면 전선에 합선이 생기고 스파크가 튀듯이 우리 신경에 있는 보호막이 얇아지면 신경 신호가 제멋대로 튀어나와서 엉뚱한 근육에 수축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밤에 쥐가 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 복합체를 챙겨 드시려면요, 영양제도 좋지만 우선 자연식품에서 얻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돼지고기 살코기, 닭가슴살, 계란 노른자, 검은콩, 현미, 시금치 이런 음식들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전통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된장찌개에 두부랑 시금치 한 줌 넣어 드시면요, 비타민 B를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경제적이고 맛도 좋죠.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비타민 B1이 부족하신 분이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어르신 3분 중 1분이 부족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최근에 입맛이 없으셨거나 식사량이 줄어드신 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바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의 피로 회복을 담당하는 성분인데요, 하루 종일 쓴 근육에 쌓이는 젖산을 빠르게 분해해 줍니다. 젊으실 때는 우리 간에서 타우린을 충분히 만들어주는데요, 60세가 넘어가시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타우린 생산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여서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타우린은 해산물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문어, 낙지, 조개, 새우 이런 음식들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오징어 무국이나 조개탕을 일주일에 2-3번 끓여 드시면요, 보약 드시는 것보다 다리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으셔서 저녁에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리 쥐를 부르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밤새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자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화장실 가느라 또 잠을 설치시겠죠. 저녁 7시 전까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그러니까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밤에 화장실 가실 일도 적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먹으면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비타민 B를 챙기시고 타우린을 챙기시고 수분을 잘 드신다,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잠자리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권영석 어르신이 드시던 영양제 3통을 다 끊으시고도 밤에 푹 주무시게 된 진짜 비밀, 침실에서 바꾸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한 푼 안 들이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예방법의 2번째, 침실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권영석 어르신 댁에 방문가정 진료를 나갔던 날에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바로 알아챈 게 있었어요. 권영석 어르신께서 덮고 주무시는 이불이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불이 얼마나 묵직하던지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얼음팔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밤새도록 그 무거운 이불이 우리 발등을 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쭉 펴진 상태가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족저 굴곡 자세가 밤새 지속되는 거죠.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있으니까 새벽 2, 3시쯤에 경련이 폭발하는 겁니다.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잠자실 때 발목 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쳐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종아리 중간까지 받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2가지 놀라운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려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와요. 다리 부종도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둘째, 발목이 자연스럽게 중립 위치에 놓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밤새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베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꿔드립니다. 특별한 베개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두꺼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쓰셔도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여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부터 종아리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시면요, 근육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가 훨씬 덜 납니다. 이걸 반신욕 못지않은 족욕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큰 대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손을 넣어봐서 따끈하게 기분 좋은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이 놀라서 역효과가 나거든요. 조금 더 효과를 원하시면 천일염 한 숟가락이나 쑥 한 줌을 물에 넣으셔도 좋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쓰시던 방법입니다. 현대 과학과 전통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3번째 예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보너스 같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복용하고 계신 약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드시는 평범한 약 중에 야간 다리쥐를 유발하는 약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흔히 드시는 3가지 약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심혈관 건강에는 정말 좋지만요, 일부 어르신들에게서 근육통이나 다리 경련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복용자 중 약 5%에서 10% 정도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둘째,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이뇨제는 몸에서 소변을 많이 내보내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원리인데요, 이때 소변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쉽게 생겨요. 셋째,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는 기관지 확장제 일부도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약을 드시기 시작하신 시점부터 다리쥐가 부쩍 늘어나셨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그 약은 다 이유가 있어서 처방받으신 겁니다. 혈압약 갑자기 끊으시면 뇌졸중 오실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 약 갑자기 끊으시면 심근경색 오실 수 있습니다. 다리쥐보다 훨씬 무서운 결과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가셔서 상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전해질 보충을 병행하는 방법 등이 있거든요. 아주 흔한 해결책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의논하세요. 이 사실 하나만 알고 계셔도 진료실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꽤 길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할 핵심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정말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야간 다리쥐가 단순 근육 경련인지 위험한 혈관 질환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퉁퉁 붓고 뜨거우면 심부정맥 혈전증, 한쪽 다리만 차갑고 발등 맥박이 약하면 말초동맥 질환, 움직이면 편해지는 기분, 나쁜 감각이면 하지불안 증후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단순 쥐가 아닙니다. 둘째, 한밤중에 쥐가 났을 때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발등을 몸쪽으로 힘껏 당기시는 상호 억제법, 그리고 인중을 세게 누르시는 인중 자극법, 이 2가지면은 3초 안에 통증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한 장 올려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비싼 마그네슘 영양제 대신 비타민 B와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돼지고기, 계란, 시금치, 그리고 오징어 묵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이불은 가벼운 걸로 바꾸시고 발목 밑에 작은 베개 하나 받치세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이 다리쥐를 유발하지 않는지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달 전에 권영석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 어두웠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밝은 기운이 돌고 계셨어요. 저한테 자랑하시듯 스마트폰을 보여주셨는데요. 포항 앞바다에서 다시 배를 타고 고기 잡으시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편히 잔다고 좋아하네요 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 한 분의 밤을 되찾아드리면 그 가족 전체의 평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징어 묵국 한 그릇 끓여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조격하시는 것, 발목 밑에 수건 하나 받치시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쌓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젊으실 때 나라 일으켜 세우시고 자식 키우시고 부모님 모시느라 내 몸은 늘 저 뒤로 밀어두셨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아주고 손주 결혼식까지 정정한 다리로 걸어가시려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혹시 지금도 다리 쥐 때문에 밤이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권영석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분, 친구분, 자녀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시다면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쥐 때문에 소리 지르실 어머님, 아버님이 이 영상 한편으로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영상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요,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는 여러분의 다리쥐 경험이나 오늘 배우신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신 것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밤엔 부디 쥐 걱정 없이 편안히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제가 지키겠다는 약속 지켜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